여러분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나쁜 효과가 나타난다. 나비 효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이게 적도에서는 날개짓 정도겠지만 이게 다른 지역으로 퍼질 때는 어마어마한 파장이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타난 곳이 어딜까요? 당장 여기 한번 보세요. 전년 대비 생명보험사입니다. 생보사 저축성 보험 환급급 증가율이에요. 이 말은 보험사에 저축을 해놓은 것을 만기가 되면 그냥 찾는다는 뜻이고요. 만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해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만기가 돼서 찾는 것, 해지해서 찾는 것이 여러분 무려 말입니다. 전년 대비해 보면 46.5%가 늘어났습니다. 46.5%.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보험사에서 말입니다. 돈이 줄줄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요. 보험사에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도 떨어지고요. 채권에 대한 문제도 만약에 생긴다면 보험사는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곳간이 비어가는 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일단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최근 5년간이에요.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 및 만기 환급금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2022년에 53조 3,916억 원입니다. 2021년 보세요. 36조 4,484억 원이었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 아닙니다. 46.5%가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22년에 유독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에는 30조 3,501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2019년에 32조, 2020년에 34조, 35조 정도 되네요. 2021년에는 36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급격하게 늘어났죠. 이렇게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보험사들이 쉽게 버틸 수 있을까요?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만기 환급금이 이게 여러분 가져가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기 환급금이 다시 저축성 보험으로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서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작년에는 2021년에는요. 8조 7,557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14조입니다. 14조 2,186억 원을 그냥 회수해서 가는 거예요. 회수해서. 중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해지하는 것도 2021년에 27조 6,927억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에는 39조 1,730억 원입니다. 중도 해지해서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나 하면요. 2022년의 경우에는요.
1금융권도 예금금리가 높았습니다. 2금융권도 예금금리가 높았습니다. 게다가 채권은 금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기 예적금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고요. 또한 채권을 사는 데로도 몰렸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주식시장으로도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곳간이 비어간다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주는데 지금 앞으로 더 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만기 도래 저축성 보험 추산 규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보험사 22개사에 13조 8,350억 원 정도가 다시 만기 도래한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2조죠. 12조 8,358억 원이면 여러분 올해하고도 작년에하고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 해지까지 만약에 늘어난다 이러면 보험사들 진짜 난리 납니다. 삼성생명만 하더라도 3조 2,793억 원이나 되고요. 농업생명은 1조 9,812억 원, 하나생명은 1조 9,392억 원이요. 그리고 동양생명도 1조 5,670억 원입니다. 교보나 흥국이나 신한생명도 마찬가지 지금 만기가 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올해도 빠져나갈 가능성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보험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더 줄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다니까요. 지금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한번 보시자고요. 자산들 중에 채권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금융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회사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그런데 채권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지요? 자칫 잘못하면요. 뭐 국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금융채도 저는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수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사채는 위기가 굉장히 상존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자산 중에 부동산은 또 어떤가요? 부동산은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라고 하는 생명보험사의 곳간이 비어간다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생명보험사, 보험사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요. 보험사들이 줄줄이 망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지금 같은 말입니다. 고금리나 고물가 저성장 기조가 유지가 되면요. 보험사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보험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여러분 반드시 조심조심해서 보험도 가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